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사친구의 대우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실전 엑셀 모의고사 네 번째 시간이고요. 자, 이번 유형에서는 또 어떠한 특이한 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분석하면서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도 뭔가를 하나를 꼭 알고 가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엑셀 화면 띄워주시고요. 자, 문제 화면 띄워놓고 자, 하나 둘 분석해 가면서 활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될 엑셀 모의고사는 모모 회사에서는 고객의 주유 금액에 따른 포인트 현황을 전산화하려고 합니다. 자, 입력 자료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자, 작업표 형태가 자, 고객별 주유 포인트 현황으로서 자, 이러한 형태의 작업표가 있는데 자, 지금까지 모의고사 1회, 2회, 3회를 풀면서 처음 보는 형태의 모양이 하나 보이시죠? 바로 이 아래쪽에 포인트 점수 계산식의 함수식을 여기다가 직접 입력하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 이 9번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자, 이번 시간 수업을 잘 들으면서 자, 이 부분이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 쭉 아래쪽에 이번 문제에서는 어떤 계산식이고 또 어떤 함수가 많이 사용될 건지를 한번 쭉 분석해 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실 텐데요. 자, 그 중에서 유류명을 계산할 때는 자, 주유 코드에 첫 문자가 F면 휘발유고, 그리고 G면 등유, 그리고 R이면 경유라는 부분에서 첫 번째 문자를 이제 뽑아낼 때 쓰는 함수가 왼쪽, 그러니까 left라는 함수를 쓰고 있다는 거, 이것도 참고해서 메모를 해 두시고 난 다음에 작업을 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하는 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메모를 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냥 단순 if 함수를 한번 써서 자, 곱하기 연산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할인액도 역시나 유류명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지어주는 거기 때문에 역시 if 함수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네 번째 계산식은 주유 금액에서 할인 금액을 빼는 과정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포인트 점수는 주유 코드의 끝 문자가 1이면 300이고, 그리고 2면 200, 3이면 100이니까 자, 끝 문자가 나타나면 어떤 함수를 쓴다? 그쵸, 오른쪽이라는 RIGHT라는 right 함수를 사용하면 자, 오른쪽 끝 문자를 뽑아낼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비고라는 역시 주유 금액에 따라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if 함수를 쓰면 되겠고요. 그리고 7번, 8번은 최대치 구하는 함수를 우리가 본 강의 기초 강의에서 자, max라는 함수 쓴다는 거 우리가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최소치 구하는 함수는 최소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미니멈의 함수 약자를 따서 min이라는 함수를 쓰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9번에서 방금 위에서 계산했던 이 포인트 점수를 계산했던 이 함수식을 직접 어떻게 작업해서 함수를 썼는지에 대해서 직접 기입하라는 형태의 문제가 이번 문제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다. 자, 나머지 이제 기타 서식을 바꾸고 또 표를 만들고 그리고 그래프 만드는 부분은 지금까지 했던 내용과 거의 흡사하니까 자, 이번 문제를 처음부터 풀어가면서 하나 둘 이번 시간에 배워야 될 핵심 내용을 여러분 직접 한번 짚어볼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로 이제 데이터 입력 전에 작업표를 먼저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자, 고객별 주유 포인트 현황이라는 제목부터 입력해야 되니까 자, 천천히 고객별 주유 포인트 현황이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날짜 역시 작성일입니다. 자, 작성일은 2015년으로 하겠습니다. 2015년 12월 25일. 여러분들은 저 따라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이 직접 오늘 작업하는 그 날짜를 입력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역시나 시험장에서는 여러분이 시험 치는 그 날짜를 입력해야 된다는 거 잊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작성일을 입력할 때 굳이 그 함수를 사용을 해서 입력을 해도 되지만 우리는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는 인쇄물로만 채점한다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하시면서 직접 이렇게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도 큰 문제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작업표에 이제 타이틀을 먼저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자, 고객명을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주유 코드 결제 방식 제가 자꾸 킁킁 거리는데요. 자, 목이 좀 메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열심히 따라오시라는 의미에서 끊지 않고 또 NG라 그래서 또 NG 내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호흡을 같이 하면서 작업하는 의미를 새겨주시면 되겠어요. 자, 별 핑계를 많이 든다 그죠? 자, 결제 방식, 그 다음에 유류명, 그 다음에 주유 금액, 할인액, 그 다음에 할인계가 아니고요. 할인액, 그 다음에 총 주유 금액, 그
그 다음에 포인트 점수, 그 다음에 비고까지 입력을 합니다. 자, 이번에 데이터가 입력할 공간이 상당히 좀 많다, 그죠? 자, 계산할 범위도 많고요. 하지만 우리는 이번 시간에, 지난 시간에 한 40여 분 만에 끝냈는데, 이번 시간도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지난 시간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35분에서 40분 만에 끝내는 방향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고객명부터는 위쪽에 있는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겠죠? 자, 유가현, 이대호, 자, 이영덕, 그 다음에 송창호, 김정근, 양경숙, 그 다음에 임미경, 김연희, 김장곤, 나명균. 자, 이름들이 다들 특이한 이름인 것 같아요. 자, 주요 코드는 영어 알파벳 대문자로, 자, FF 1102 엔터, FF2102 엔터, 지지 1101 엔터, RR1102 엔터.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타이핑을 빨리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자, 제가 타이핑을 빨리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타이핑 늦다고 불평하지 마시고요. 항상 연습을 많이 하고 많이 해보면 그만큼 빨라진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FF2111, RR1101, FF2212, RR1101, GG1103, RR2103까지 정확하게 입력을 했고요. 자, 결제 방식 보겠습니다. 자, 결제 방식이 카드, 현금하고 카드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카 엔터, 현 엔터, 카 엔터, 현 엔터, 카 엔터, 현 엔터, 카 엔터. 자, 이렇게 치시면 되겠죠. 자, 유료명 볼게요. 자, 유료명은 없네요, 그죠? 그 다음에 주유금액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할인금액, 총주유금액, 포인트 점수, 비고 전부 다 계산의 결과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 자, 오른쪽에 주유량을 입력하는데 주유량을 이렇게 엔터를 치고, 자, 이 주유량에 따라서 계산의 결과를 왼쪽에 만들어 주셔야 되니까 여기서 38리터라 그래서 38L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이렇게 입력하면 38리터라는 표시를 그대로 입력하게 되면 이 주유량이라는 숫자를 이용해서 나중에 계산을 하게 돼요. 그 계산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자를 입력하게 되면 이 계산을 이용해서 이쪽에 모든 계산식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 숫자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 L자를 만약에 붙여버리게 되면 계산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그냥 38이라고만 입력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L자를 빼고 38, 그 다음에 25, 30, 45, 28, 43, 그 다음에 29, 45, 26, 30 이렇게 입력해 주는 게 맞아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 주유량이라는 이 부분이 이쪽에 있으면서 인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문제에서처럼 이 리터 표시의 L자를 같이 출력이 되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주유량은 인쇄와 관련 없이 계산에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L자를 안 붙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이 이쪽에 있어서 L자를 붙여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계산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에는 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이렇게 블럭 지정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셀 서식 메뉴로 가는데, 자, 셀 서식 메뉴는 단축키 하나 기억해 두세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키보드의 1번을 누르시면 돼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키보드의 1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셀 서식이라는 대화 상자가 뜹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블럭 지정하고 난 다음에 컨트롤 키 키보드 왼쪽 아래쪽에 있는 CTRL이라는 키를 꾹 누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숫자 키보드의 숫자 1번 오른쪽에 있는 숫자 패드 이용하지 마시고요. 위쪽에 있는 느낌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일자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셀 서식이라는 창이 뜹니다. 됩니까? 자, 여기서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셔서 여기 지표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다 지우시고요. 자, 앞쪽에 숫자가 와야 되니까 숫자를 의미하는 샵 표시를 하나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바로 붙여서 대문자 L을 입력을 해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보기 부분에 여기 보시면 38리터라는 표시가 보이시죠? 자, 그리고 바로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L자가 이렇게 자동으로 다 붙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38 그냥 L이라고 입력을 했다고 칠게요. 이렇게 입력하면 보세요. 셀 안에서 글자가 왼쪽에 붙어버리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는 임의의 숫자를 그냥 입력한 상태에서 셀 서식을 이용해서 L자를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전부 다 이 셀에 오른쪽 정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정렬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오른쪽 정렬이 된다는 것은 이 자체가 문자가 아니고 숫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자, 어떤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이 셀 안에 왼쪽 정렬되고 있다는 것은 이 숫자는 문자로 인식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자로 인식된 것은 이쪽에서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숫자화 시켜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 자, 정리하자면 만약에 이렇게 L자가 붙어서 계산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L자가 같이 출력이 되는 경우라면 셀 서식에서 샵하고 난 다음에 L자 붙여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숫자만 이렇게 쭉 입력해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쵸? 자, 그거 명심하시면서 자, 셀 서식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의미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숫자들은 전부 다 문자가 아니라 숫자입니다. 자, 그 이유는 이거 클릭하면 여기 수식 입력줄을 보시게 되면 L자 포함하지 않고 38이라는 것만 보이시죠? 얘는 눈으로 보기에는 L자가 붙었지만 실제로는 숫자만 입력된 공간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숫자를 이용해서 유리명을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주유 금액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유리명 계산하러 가야 되니까, 자, 계산하기 전에 우리 요 작업표 완성해야 되니까 이 아래쪽에 이 최대치 최소치 요 부분도 같이 입력을 해 놓을게요. 자, 여기서 최대치 최소치 그 다음에 포인트 점수 계산의 함수식 이렇게까지 입력을 해 둡니다. 자, 정리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쯤에서 우리가 저장을 한번 할까요? 그쵸? 저장 단추 누르셔서, 그쵸? 누르셔서 역시 C 드라이브에, 자, 로컬 디스크 C 드라이브에, 자, 우리는 실전 모의고사 폴더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서 엑셀 4회라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4회 저장. 네, 좋습니다. 자, 중간중간에 한번 저장했기 때문에 이 저장 단추를 한 번씩 누르셔서 중간에 데이터가 유실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또다시 강조해 드립니다. 자, 유리명 계산하기 위해서 자, 유리명 계산식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유리명은 주유 코드의 첫 문자가 F면 휘발유, G면 등유, R이면 경유래요. 자, 레프트 함수를 이용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는 하고 난 다음에 if, 만약에 레프트 갈로 열고 뭐가, 자, 주유 코드 얘를 찔러서 여기 적혀 있는 문자 콤마 1 갈로 닫고,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레프트 B5 콤마 1에 대한 의미니까 B5에 들어있는 값에, 다시 말해서 B5에 들어있는 이 값에 레프트 왼쪽 첫 번째 글자가, 다시 말해서 왼쪽 첫 번째 글자가 얘가 해당되는 거죠. F. 이 왼쪽 첫 번째 글자가 뭐면, 그죠? 이렇게 해서 다운표에서 F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쵸? 자, 이 형태로 진행하면 되니까 자,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돼요. 자, 이 꼴. 자, 다운표 열고 얘가 뭐면 F면 콤마 찍고 다운표 열고 뭘 입력하라? 휘발유라고 하고, 자, 그렇지 않으면 한 번 더 if로 가야 되겠죠. 조건이 3개이기 때문에 if에서 또다시 레프트 이번에 또다시 어디? 그쵸, B5에 적혀있는 왼쪽 한 글자가, 자, 얘가 이번에는 뭐면 G면 그 다음에 뭘 하라? 등유로 하라. 등유. 자,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전부 다 경유가 되겠죠. 자, 경유라고 하고 if 2번 썼으니까 괄호 2번 닫아 주시면 되겠어요. 자,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자, if 함수를 쓰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if, 첫 번째 if, 만약에 이 조건에 만족하면 휘발유로 하고, 자, 다시 한번 if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등유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전부 다 경유로 하라. 그래서 if만 쳐다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거고, if 안에서 B5에 적혀 있는 left 왼쪽 한 글자가, 그죠? 한 글자가 F면 휘발유. 자, B5에 적혀 있는 역시 왼쪽 한 글자가 G면 등유.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나머지는 전부 다 경유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수식을 입력해 놓고 엔터를 치면 정확한 값이 나오겠죠. 자, F로 시작했기 때문에 얘는 휘발유가 되는 거예요. 자, 까만색 십자가 만들어서 아래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나머지 전부 다 정확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유 금액 계산하도록 하죠. 자, 주유 금액은, 자, 왼쪽 문제에서 주유량 곱하기 주유 단가니까 주유량이 여기 있죠. 얘를 클릭하고 난 다음에
곱하기 자 주유 단가를 클릭하려고 하니까 주유 단가가 없어요. 그죠? 그럼 주유 단가를 우리가 또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자 주유 단가는 괄호 안에 휘발유면 1650원이고 등유면 850원이고 경유면 780원이래요. 자 그러면 if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if 만약에 자 뭐가 유류명 얘가 그쵸 얘 이꼴 자 다운표 열고 휘발유면 얼마 1650. 자 문제가 좀 옛날 문제인 것 같다 그죠. 자 요즘 휘발유가 리터당 1650원 하는 데가 잘 없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if 들어가서 자 이번에는 어디 역시 D5에 적혀 있는 얘가 이번에는 뭐예요. 자 등유면 그쵸 등유면 얼마? 등유면 850. 자,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경유겠죠? 그러니까 780이라고 하고 if 두 번 썼으니까 역시 괄호 두 번 닫아 주시고 그대로 엔터 치시면 돼요. 자, 그러면 62,700원에 대한 값이 나오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주유 금액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계산돼서 대충 우리가 계산했을 때 진짜로 62,700원이 나오는 게 맞느냐.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자, 이 수식을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식을 한번 쳐다보죠. 자, 쳐다보면 지금 검산하는 겁니다. 디버깅 하는 겁니다. 자, K5에 적혀 있는 이 숫자와 곱하게 되죠. K5에 적혀 있는 숫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주유량이 38리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38이라는 값에다가 자, 곱하기 하는 거죠. 곱하기 하는 건데 D5에 적혀 있는 값이 휘발유면 1650원을 곱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그죠? 1650원 맞죠? 휘발유니까. 그러면 1650원을 곱하게 되면 이 값이 뭐가 나온다? 이 값이 바로 이 62,700에 나온다. 혹시 그 검사를 한번 해보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셔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키보드에서 계산기를 한번 띄워보죠. 여러분 키보드에서 윈도우 키 누르고 R을 누르면 이렇게 실행창이라는 게 떠요. 자, 이 창을 뜨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 누른다? 여러분 키보드 좌측 아래쪽에 보면 윈도우라는 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죠? 이렇게 모양으로 윈도우 키 있죠? 이렇게 여러분 키보드에 요걸 누르시고 난 다음에 키보드의 단축키 R을 누르시면 돼요. 윈도우 R. 그러면 이렇게 실행창이라는 게 뜨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캘큘레이터 계산기를 실행시킬 때는 열기창에다가 이렇게 CALC라고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계산기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엑셀 하면서 계산기를 굳이 띄울 이유는 없지만 높아심에서 이런 것도 알려드립니다. 자, 확인을 누르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단순 계산기가 뜨죠. 그러면 진짜로 맞는지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 아까 얼마였어요? 1650원 곱하기 얼마? 38리터니까 38리터라고 하고 는 하면 62,700이 나오니까 아 내가 계산한 게 정확하게 답이 나오고 있구나. 이런 것들도 중간중간에 시간적인 여유가 되시면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시겠죠. 자 이런 의미고요. 자 역시 까만색 십자가 만들어서 아래쪽으로 쭉 끌어주시면 나머지가 정확하게 계산이 될 겁니다. 자 이어서 할인액 계산해 보도록 할까요? 자 할인액은 자 유류명이 휘발유면 주유 금액의 2.5%, 등유면 2%, 그리고 경유면 1.5%를 할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인 금액을 나타내 주는 거죠. 자 역시 if를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if 만약에 유류명 이꼴 그 다음에 휘발유면 자 휘발유일 경우에는 할인 금액이 주유 금액의 2.5%라는 얘기죠. 그럼 주유 금액이 얘니까 얘 곱하기 2.5%니까 2.5%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우리는 소수로 고쳐서 하는 것도 그 액세스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2.5%라는데 0.25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0.25는 25%예요. 그러니까 2.5%면 0.025가 되겠죠. 자,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콤마 찍고 한 번 더 if 갑니다. if. 자, if 만약에 자, 이번에는 뭐가 유류명이 얘가 이번에는 등유면 제가 뭘 잘못 눌렀어요. 그죠? 자, 다시 얘가 다운표에서 등유면 자, 등유면 콤마 찍고 어떻게 하라? 자, 주유 금액의 2%니까 곱하기 0.02를 하면 되겠고요. 자, 그렇지 않은 나머지는 전부 다 경유가 되니까 주유 금액 곱하기 몇 프로? 1.5%니까 0.015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if 두 번 썼으니까 역시 괄호를 끝에서 두 번 닫아 주시면 돼요.
그쵸? 자, 그리고 엔터를 치면 할인 금액이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휘발유인 사람은 할인 금액이 이렇게 1567.5원이 할인되겠다는 얘기다. 그죠? 자, 이렇게 들어가면 자, 나머지가 정상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할인액까지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총 주유 금액. 자, 총 주유 금액은 주유 금액에서 할인 금액을 빼면 되겠네요. 자, 는 하시고, 자, 총 주유 금액은 주유 금액에서 할인액을 빼는 거니까, 자, 주유 금액 클릭하고, 마이너스 할인 금액 클릭하고, 그리고 엔터 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까만색 십자가 만들어서 아래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나머지 정상적으로 계산이 되겠고요. 자, 소수점 나오는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서식 꾸밀 때 소수점 없앨 거니까 지금은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 전체적인 게 꼬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순서대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인트 점수네요. 자, 포인트 점수는 주유 코드의 끝 문자가 1이면 300이래요. 자, 끝 문자를 나타낼 때 아까 첫 번째 문자를 나타낼 때는 left를 하는 함수를 썼다면, 자, 끝 문자를 나타낼 때는 right라는 함수를 쓰면 되죠. 그래서 역시나 if 함수를 써야 되니까 같이, 자, 는 하고 if 만약에, 자, 만약에, 자, 주유 코드의 끝 문자니까, 자, 끝 문자를 쓰기 위해서 right를 먼저 쓰겠죠. RIGHT right라고 쓰고, 주유 코드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그쵸? 얘 콤마 맨 끝에 있는 문자니까 콤마 1 하면 되겠죠. 얘가 뭐면, 그죠? 끝 문자가 1이면 얼마를 하라? 300으로 하라. 그죠? 자, 다시 한번 if 가서 또 한번 RIGHT right 역시나 주유 코드를 찔러 주시고요. 자, 얘의 콤마 1, 그죠? 콤마 1 끝 문자가 이번에는 2면 얼마로 하라? 2면 200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3일 거니까, 그죠? 나머지는 전부 다 3일 거니까 100원으로 하겠다. 자, if 두 번 썼으니까 갈로 두 번 닫고 엔터를 치면, 자, 정확하게 답이 나오겠죠.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 부분에 200이라는 값이 어떻게 해서 나왔죠? 그죠? if 만약에 주유 코드가 들어있는 B5 셀에 right 맨 오른쪽에 요거 한 글자, 이게 1이면 얼마를 입력하라? 300이 나오게 하라. 자, 다시 한번 if 들어가서, 자, B5에 있는 right 오른쪽에 요거 한 글자가 2면 200으로 하라. 그렇지 않은 나머지 이 앞에 있는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지 않는 것들은 100으로 하라, 이 얘기죠. 그래서 얘는 주유 코드의 끝 글자가 2니까, 그죠? 2니까 얘는 얼마가 나왔다? 200이라는 값이 나왔다는 얘기죠. 자,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여러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200이라는 거 나왔으니까, 자, 까만색 십자가를 아래쪽으로 쭉 드래그해서 나머지도 정확하게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비고 계산식 하도록 할게요. 자, 비고 계산식은 총 주유 금액이 4만원 이상이거나, 자, 포인트 점수가 300 이상이면 우수 고객 아니면 공백. 자, 어떻게 보면 얘는 그 조건이 두 개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총 주유 금액이 4만원 이상이라는 조건과 그 다음에 포인트 점수가 300점 이상이라는 조건이 두 개잖아요. 근데 이 두 개의 조건에 만족하는 것을 우수 고객이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비워두란 얘기인데, 이럴 경우에는 이 두 개의 조건을 하나의 조건으로 묶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의 조건으로 묶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묶을 수 있느냐,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자, 비고라는 부분에서 if 만약에 일단 그대로 조건을 두 개를 써볼게요. 자, 첫 번째가 총 주유 금액이 4만원 이상이다. 그럼 총 주유 금액이 얘니까 얘가 크거나 같다 얼마? 4만 4 하나 둘 셋 넷, 그죠? 그 다음에 컴마 찍고, 자, 조건 하나 더 적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인트 점수가 300점 이상. 그럼 포인트 점수는 얘니까 얘가 크거나 같다 300. 자,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을 적어주고,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우수 고객이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두란 얘기는 아무것도 입력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빈 따옴표를 열고 따옴표 닫아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if 한 번 썼으니까 갈로 한 번 닫아 주시면 되는데, 자, 이 공백의 의미도 다시 한번 파악을 해 주세요. 자, 공백의 의미는 이렇게 따옴표를 열고 따옴표를 닫아 주는 요게 공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메모해 두세요. 얘는 공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두 개의 조건, 그러니까 if 함수를 쓰면서 조건을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바로 써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이 우수 고객이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공백으로 하겠다,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if에서는 조건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면 이 두 개의 조건을 괄호로 하나의 조건으로 묶어 주셔야 되는데, 자, 묶을 때 앞쪽에 함수 하나를 더 쓰셔야 합니다. 자, 어떻게 해요? 제가 묶어 볼게요. 이 앞쪽에서 괄호를 열고 또 이 조건이 끝나는 이 부분에서 300 다음 부분에서 괄호를 닫아줍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조건이 하나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 괄호 앞부분에다가 제가 뭐라고 적을 거냐면 OR라고 적을 거예요. OR 이렇게.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 제가 엔터를 칠게요. 화면이 좀 복잡하니까. 자, 엔터를 치고, 자, 우수 고객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를 잠깐 보세요. 수식 입력줄을 보니까, 자, G5에 적혀 있는 게 4만 이상이라는 첫 번째 조건과, 그 다음에 H5에 적혀 있는 게 300 이상이라는 두 번째 조건, 두 개의 조건을 전체를 이렇게 괄호로 묶어서, 이 두 개의 조건을 괄호로 묶어서 앞쪽에다가 OR라는 값을 적어놨어요. OR라는 함수. 이 OR라는 함수가 하는 역할은 이 두 개의 조건, 1번 조건과 2번 조건 중에서 둘 중 하나라도 만족, 메모해 두세요. 하나라도 만족을 한다면 이 조건의 참값인 우수 고객이 나오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총 주유 금액이 4만원 이상이거나 포인트 점수가 300점 이상에서 중간에 이렇게 이거나라 말이 나오면 두 개의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만족한다는 의미예요. 자, 두 개의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만족하기 위해서, 자, 이 말은 이거나 뭐 또 이런 말 또는, 자, 이런 말 나오면 뭘 써야 된다? 여기에 OR라는 함수를 써야 된다. OR라는 함수. 요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OR라는 함수를 써야 된다.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이거나라 말 대신에 총 주유 금액이 4만원 이상이고, 그냥 이고 또는 뭐 그리고 자, 이런 말이 나왔다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만족할 경우에 참값인 우수 고객을 줘라,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 자리에 OR 대신에 뭘 쓴다? AND라는 함수를 써요. AND.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 딱 두 가지 말면 돼요. 자, if 함수에서 조건이, 자, if 함수를 열고, 자, 조건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첫 번째 조건 1, 조건 2, 이렇게. 그럼 이 두 개의 조건을 어떻게 모두 만족할 경우에,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는 의미는 문장 속에서 뭐야? 뭐뭐이고 또는 그리고, 자, 이런 말이 나오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 안에 뭘 쓴다? AND라고 앞에다가 묶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자, 이 두 개의 조건이 조건 1과 조건 2가 하나라도 만족이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의 조건만 만족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문장이 어떻게 나온다? 이거나, 그죠? 이거나 뭐 또는, 자,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말이 나오면 이 자리에다 뭘 쓴다? 그죠? OR라고 적어준다는 거예요. 요거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if 함수에서 조건이 두 개일 경우에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는 AND, 그죠?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할 때는 OR라는 걸 쓴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이번 문제는 이거나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OR라는 함수로 두 개의 조건을 묶어주게 된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자, 우수 고객이니까 자, 아래쪽에 쭉 끌어주시면 나머지가 다 계산이 돼서 나오는데, 선생님 여기 답 안 나왔어요. 답 안 나오는 게 아니죠. 얘는 뭐야? 공백이 된 거예요. 두 개의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만족 못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볼까요? 4만 이상이고 300 이상이어야 되니까 두 개의 조건이, 얘는 300 이상도 아니죠, 얘는 4만 이상도 아니니까 공백으로 나온 거잖아요. 자, 정리가 됩니까? 자, 얘 같은 경우에는 4만 이상이 안 되지만 얘가 30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얘는 우수 고객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쵸?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함수 계산식이 조금 복잡하고 좀 많았지만 기본적으로 if 함수를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훈련을 잘 하셨다면 충분히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어서 최대치 최소치 구해볼게요. 자, 최대치 구하는 함수는 max고요. 최소치 구하는 함수는 minimum의 min이죠. 자, 어디에서 구해야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위에 작업표를 보니까 여기 주유 금액부터 계산하면 되겠네요. 7번 위치. 자, 주유 금액 7번 위치니까 여기. 그죠? 여기서 최대치니까
max, max. 자, max 함수 어렵지 않습니다. 썸하고 똑같아요. 쓰는 방법. 이렇게 범위만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범위 잡은 부분에서 제일 큰 값이 출력이 되겠죠. 갈로 닫고 엔터. 됐습니까?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일단 끝까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 구할 거니까 미니멈에 min 갈로 열고, 그 다음에 역시나 전체 범위 잡아주는데 당연히 최대치 이 부분은 잡아주는 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갈로 닫고 엔터를 친 다음에 역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고, 자, 문제 속에서 답이 안 나와 있는 부분은 요 할인액은 답이 안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할인액 부분만 살짝 블럭 지정해서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모든 계산이 끝났고요. 자, 마지막으로 포인트 점수 계산의 함수식을 넣어라. 자, 이 포인트 점수의 계산식 함수식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는데, 자, 포인트 점수의 계산식 함수식은 바로 첫 번째에서 우리가 여기서 계산했기 때문에 이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얘를 선택해서 그냥 이 수식 입력줄 이 부분을 이렇게 블럭 지정해서 복사를 합니다. 잘 보세요. 컨트롤 C를 누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반드시 키보드에 ESC 키를 누르셔야 됩니다. 아니면 아무 때나 클릭하면 이 수식이 여기 적혀져야 되는 수식이 다 지워져 버려요. 그래서 컨트롤 C 누른 다음에 키보드에 Escape 키, ESC 키를 누르셔서, 그죠? 누르셔서 블럭 지정을 해제한 다음에 내가 붙이고자 하는 이 부분에서 컨트롤 V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컨트롤 V를 눌러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수식 전체를 원하는데 여기 값을 그대로 복사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값이 나와 버려요. 자, 이럴 경우에 여기서 다시 더블 클릭해서 이 수식 안에 들어간 다음에 얘는 수식이 아니라 이 글자가 전체가 다 나오게 하기 위해서 맨 앞에다가 작은 따옴표 하나를 딱 붙여주세요. 이렇게 작은 따옴표, 작은 따옴표입니다. 작은 따옴표 하나를 붙여주고 난 다음에 엔터를 치게 되면 어때요? 계산의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수식이 그대로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사실은 2000년대 아마 후반부터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사무자동화 산업기사의 역사도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과거에 시험 칠 때는 자, 이렇게 문제를 출제해서 이 상태를 어떻게 우리가 인쇄를 하게 되죠. 인쇄. 그래서 인쇄물로만 채점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거 계산할 때요. 그냥 그 막 계산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방금 이 우수 고객이라는 거 이거 계산할 때 여러분들이 if 함수를 써서 얘하고 얘 중에서 둘 중에 얘는 4만 이상이 돼야 되고 얘는 300 이상이 돼야 되는데 보니까 얘가 4만 이상이 되죠? 그럼 여기다가 if 함수 안 쓰고 그냥 우수 고객이라고 직접 타이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4만 이상 되니까 얘도 우수고객 타이핑 해버리고 얘는 안 되지만 얘가 300 이상 되니까 우수고객 타이핑 해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인쇄물로만 채점하다 보니까 채점위원들이 이 친구가 문제를 작성할 때 이 모든 계산식을 함수를 제대로 썼는지 직접 타이핑해서 썼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출제자들이 이제 출제 방식을 좀 바꿨죠. 어떻게? 그래도 모든 계산식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똑바로 함수를 써서 계산하고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사용됐던 함수 계산식을 이 아래쪽에다가 직접 어떻게 함수 계산식을 입력했는지를 이렇게 눈에 보이게끔 이렇게 해놓고 출력하라. 이렇게 문제 출제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사무자동 역사가 상당히 깊었습니다만은 그 출제위원들도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함수를 많이 써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다가 문제 출제를 이렇게 하게 됐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시간적 여유가 많았기 때문에 어차피 인쇄할 거, 인쇄 출력할 거 여기에 함수를 써서 계산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직접 막 손으로 계산해서 타이핑해서 답을 막 넣는 친구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단 측에서도 이러한 어떤 그 뭡니까? 좀 생뚱맞게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번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포인트 점수 계산만 똑바로 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 아까 계산기 꺼내서 하는 거 보여드렸었죠. 그러니까 계산기 꺼내서라도 할 수 있다면 수동으로 계산해서라도 이 답만 정확히 넣을 수 있다면 굳이 함수를 쓰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서 감점을 맞지 않게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특강을 통해서 시험장에서
꼼수 부리기라는 특강을 하나 만들 예정입니다. 그죠? 그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실제로 막 다급할 때, 함수가 도저히 생각이 안 날 때, 일단은 우리가 사무자동화 시험에서 합격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믿고 또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에서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정석으로 문제를 푸는 형태로 강의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석으로 문제를 풀면서 따라와 줄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정석풀이 강의를 마스터한 분들이 꼼수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강의가 꼼수라니까 좀 그렇다 그죠? 자, 꼼수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시험장에서 나도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거니까 그런 경우에 이렇게 현명하게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 그런 것들도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좋아요. 자, 이번 시간에 해야 될 엑셀의 기본적인 표 작성을 우리가 다 끝냈고요. 자, 이제 정렬 테마로 가야 되겠죠? 자, 정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렬은, 자, 작업표의 정렬 순서는 비고 오름차 순으로 하고, 자, 같을 경우는 성명의 내림차 순으로 정렬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정렬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행 번호를 이용해서 블록 지정을 하고, 자, 데이터 메뉴에 그죠? 정렬을 클릭하셔서, 자, 비고의 오름차 순이니까, 자, 내 데이터 머리글 표시 클릭한 다음에 비고를 선택하시고, 자, 비고는 오름차 순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명 내림차 순이니까 기준 추가를 하신 다음에 다음 기준을 성명이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 성명 없어요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성명이 고객명이니까 고객명을 선택하고 정렬은 내림차 순으로 바꿔주십니다. 자, 그리고 확인 누르면, 자, 정렬이 완료가 됐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계산 작업과 정렬 과정까지 끝냈고요. 자, 이제 꾸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라가서, 자, 제목부터 볼게요. 자, 고객별 주요 포인트 현황이 역시나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자, 고객별 주요 포인트 현황 선택하고, 자, 홈 메뉴에서, 자, 밑줄 단추 한번 클릭하고, 자, 여기 보니까 제목 서식이 18포인트 크기로 하고 가운데 표시하라 그랬죠. 역시나 18포인트 크기로 바꿔주시고, 자, 가운데 정렬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죠? 출력될 요 데이터까지만 블록 지정을 하고 병합 후 가운데 맞춤을 클릭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보고 이제 표에 괴선을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블록 지정을 한 다음에, 그죠? 한 다음에, 자, 괴선 단추 눌러서, 자, 모든 테두리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안쪽 부분은 선을 지워주는 게 맞으니까, 그죠? 안쪽 부분만 선택한 다음에 다시 한번 괴선 단추 눌러서 다른 테두리 클릭한 다음에 이 안쪽 가로선을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보기 좋게 나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일단 가운데 맞춤을 해주세요. 그쵸? 가운데 맞춤을. 자, 요거 가운데 맞춤, 요거는 요게 가운데 맞춤이죠. 요게 가운데 맞춤을 눌러서, 그죠? 전체를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지시사항대로 해보도록 하면 되죠. 자, 문제 지시사항 보니까, 자, 금액에 대한 수치는 원화 또는 달러로 표시하고, 자, 금액에 대한 수치니까 이 주유 금액, 할인액, 총 주유 금액 요까지가 다 금액입니다. 그죠? 포인트 점수는 금액이 아니에요. 자, 얘는 금액이에요. 얘는 원화 표시를 살짝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소수점 이하는 다 절삭되면서 원화 표시가 다 붙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읽어보니까 단 금액 이외의 수치는 콤마를 표시한다라고 돼 있다. 그죠? 지난 1회, 2회, 3회 모의고사는 표시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이번에는 표시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금액 이외의 수치는 얘네들이죠. 그죠? 근데 공교롭게도 1000단위 이상의 숫자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기 1000단위 콤마 버튼을 한번 살짝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오른쪽 정렬이 자동으로 되니까 1000단위 콤마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모든 수치는 셀 서식의 속성 설정 과정에서 소수 자릿수를 0으로 지정한다. 지금 소수 이하가 나와 있는 부분이 없죠? 아까 원화 표시와 1000단위 콤마를 붙이면 자동으로 절삭되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숫자 셀은 우측 수직 맞췄고요. 자동 맞춤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자 셀은 수평 중앙으로 맞추는 거 아까 처음에 했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기타 작업표는 형식에 따르고 특히 인쇄 출력 시 판독 불가능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보기 등을 통하여 셀의 크기를 적당히 조정한다. 이거는 마지막에 우리가 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병합 과정 해주시면 되겠죠. 자, 병합 과정은, 자, 요 그림을 보면서, 자, 최대치 요거 4칸이 되겠네요. 요거 병합해 주시고, 그
그 다음에 최소치 요거 4칸이 되겠죠. 요거 병합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함수 요거 계산식이라는 거 요것도 요 4칸을 병합하면 돼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거 지워지는 거 아닙니다. 얘를 입력한 것은 여기서 입력한 거기 때문에 지우지 않습니다. 병합을 하게 되겠고요. 또 얘네 수식은 이거 4개를 선택해서 병합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정리가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자, 요거 2개 병합하고요. 자, 요거 2개 병합하겠습니다. 어때요?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얘와 얘는 컨트롤 키 누르고 따로 2개를 선택해서 역시 괴선 단추 눌러서 다른 테두리 선택해서 대각선 자, 이쪽 한번 이쪽 한번 그리고 확인. 자, 이렇게 하면 대각선까지 만들어지면서 표 작성이 우리가 다 끝났어요. 그쵸? 자, 이제 뭐합니까? 이제 그래프 작성하러 가겠습니다. 자, 그래프 작성하러 내려가 보니까 자, 그래프는 위에 고객별 주유 포인트 현황에서 자, 우수 고객의 주유 금액과 총 주유 금액이다. 자, 우수 고객에 해당되는 그죠? 주유 금액과 총 주유 금액이니까 얘와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얘를 블록 지정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X축의 제목이 고객명이죠. 그러면 고객명도 나와주면 좋으니까 역시나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범례가 주유 금액과 총 주유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컨트롤 키 누르고 총 주유 금액, 주유 금액, 그 다음에 고객명도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밸런스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필요한 게 우수 고객에 해당하는 그죠? 총 주유 금액에 대한 자료와 그 다음에 주유 금액에 대한 자료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이름 그죠? 필요하니까 그러면 범내에 얘네들이 나와야 되니까 얘네 제목을 따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얘는 필요 없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밸런스를 맞춰 주셔야 돼요. 이렇게 블록 지정했잖아요. 그러면 얘도 당연히 제목 줄인 얘도 같이 블록 지정이 돼야만 전체가 얘네가 하나의 항목, 그 다음에 항목, 그 다음에 3개의 항목이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차트가 깨지지 않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차트의 범위를 잡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잡아주시는데 굳이 뭐 얘네들은 차트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따로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범위 잡을 때 굳이 뭐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좀 더 편하게 하려면 이렇게 범위를 잡고 그래프를 만들면 좀 더 편하게 그래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범위 지정 다 했으니까 우리가 삽입 메뉴에 자, 그래프 만들 건데 세로 막대형이냐 꺾은 선형이냐 고민하지 마시고 자, 문제를 보니까 주유 금액이 묶은 세로 막대형이고 총 주유 금액이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이죠. 그러면 일단 세로 막대나 꺾은 선 둘 중에 하나만 일단 먼저 선택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있는 묶은 세로 막대형을 선택하도록 하죠. 자, 나왔죠. 자, 이 중에서 나오면 일단은 표의 크기부터 전체 데이터 크기만큼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난 다음에 뭐가 꺾은 선이었죠? 총 주유 금액이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이었죠? 총 주유 금액이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을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수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꺾은 선형 요거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자,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의 값이 표시된 혼합형이니까 데이터 레이블의 값을 표시해야 된다. 그죠? 자, 데이터 레이블의 값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레이아웃 메뉴에서 자, 데이터 레이블의 이 데이터가 이렇게 그래프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자,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파란색인 주유 금액을 제가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주유 금액이 다 선택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데이터 레이블에 값을 표시하는데 바깥쪽 끝으로 할게요. 끝으로 하면 값이 표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총 주유 금액도 표시할 거니까 요거 꺾은 선 그래프를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에서 데이터 레이블에 역시 이번에는 어디로 할까요? 가운데로 할까요? 가운데를 클릭하면 자, 이렇게 가운데에 표시가 되죠. 그래서 두 개의 그래프의 이제 주유 금액과 총 주유 금액에다가 데이터 레이블의 값 표시를 해달라는 것을 문제 지시사항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차트 제목 입력할게요. 차트 제목은 여기에 차트 제목을 클릭하셔서 차트 위를 클릭하신 다음에 차트 제목을 자, 뭐로 입력하죠? 자, 우수 고객 현황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자, 밑줄이 있으니까 자, 블록 지정해서 홈 메뉴에서 밑줄 단추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확대 출력의 밑줄이니까 확대는 자동으로 확대되니까 굳이 크기 조절 안 하셔도 상관이 없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레이아웃 메뉴로 와서 이번에는 축 제목이죠. 자, X축, 축 제목을 선택해서 X축은 가로니까 축 아래 제목에서
이름을 성명인데 고객명이라고 하면 되겠죠. 여기에서 고객명이라고 하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축 제목에 이번에는 세로 축 제목에 세로 제목을 선택해서 자, 축 제목을 뭘로 바꾼다? 금액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X축 눈금 단위와 Y축 눈금 단위는 임의로 하라 그랬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범례는 주유금액과 총주유금액 그대로 돼 있으니까 따로 안 만드셔도 되겠고요. 자, 출력물의 크기 A4 용지 2분의 1장 범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위에 거에 똑같이 맞춰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작성 조건이 없는 형식이나 모양은 기본 설정 값에 따르며 그래프의 너비는 작업표의 너비에 맞췄습니다. 그쵸? 자, 그래프를 아래쪽으로 내려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줄 정도 띄워지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에 해야 될 모든 일이 다 끝난 거죠. 자, 전체 블럭 지정해서 이제 인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전체 블럭 지정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오피스 단추에 인쇄를 누릅니다. 그죠? 빠른 인쇄 누르시면 안 되고요. 그냥 인쇄를 누르신 다음에 그죠? 블럭 지정을 반드시 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한 영역, 그죠? 선택한 영역을 미리 보기로 들어가신 다음에 그죠? 페이지 설정에서 자동 맞춤 여백 탭에서 위쪽 여백 6cm 가로 세로 둘 다 체크 됐어요. 그리고 확인. 그러면 아주 깔끔하게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나오고 여백 표시에서 여백 한번 확인하시고 확대해서 잘린 글자 없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그래프도 확대하셔서 뭐 겹치거나 잘린 부분이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하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인쇄 미리 보기 창 닫아주시고 디스켓 단추 반드시 누르셔서 이 상태를 저장을 하셔서 감독위원회 PC로 들고 가셔서 감독위원회 PC로 들고 가서 인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1회 모의고사 뒷부분에 파워포인트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죠. 또 2회 모의고사, 3회 모의고사, 지금 4회 모의고사가 끝나고 4회 모의고사 파워포인트 시간에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를 감독위원회 PC에서 인쇄하는 과정을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보여드릴 거니까 자, 그때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4회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자, 이번 시간 모의고사 시간을 보니까 지금 벌써 47분이 지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번 시간에 목표가 한 35분에서 40분 만에 끝내려고 했는데 사실 이번 문제가 계산식이 사실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죠? 함수도 상당히 많았었고 그러니까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챙겨 주셔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이번 문제가 난이도가 조금 높았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함수는 그렇게 어려운 함수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함수 특강을 통해서 부족한 함수를 한 번 더 정리를 해 주시면 더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실전 모의고사 4회를 같이 풀면서 여러분의 이번 이런 유형이 출제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해결 능력과 이번 시간에 학습할 때 여러분이 몰랐던 사실을 적극적으로 메모해 둠으로써 다음에 그 어떤 형태로 이와 비슷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다음 다른 강의에서 더 즐거운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대호였습니다.